어, 죄송합니다. 뭐지? 새롭게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책중대를 운영하고 있는 윤일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책은 언니 꼭 그래야 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저 빼곤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언니가 읽어줘야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랐고요. 무엇보다 이 출판사 사장님이 팔로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 그쵸. 그 이 책을 이제 읽는 방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주 읽기라고 해서 제가 읽다가 갑자기 끊어 읽으면서 이제 누군가를 지목을 합니다. 지목을 하면 그 문장의 나머지의 마침표 부분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긴장감을 줘서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읽을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다들 책을 피셨죠? 네. 네네네. 목소리가 다들 너무 어리셔가지고 나도 어리게 할까요?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웃지 마. 욕하면 안 되죠, 소영쌤. 네? 욕하면 안 되죠. 아, 여기요. 네. 닥치라. 자, 제가 읽고 어디서부터? 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예쁘게 꾸미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통성명 안 해도 돼요? 이름 다 알아요? 통성명 다은 씨 있고 소영쌤 있고 승희, 승희라고 읽으시면 돼요. 승혜? 승희. 승희. 네, 알겠습니다. 승희 씨, 그렇게 승희, 다은 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예쁘지 않다. 예쁘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예쁘지 않다. 이것이 문제다. 나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컴플렉스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관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다른 사람이 예쁘다고 말해줘도 도움이 안 된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는 나를 어여삐 여기시겠지만 예쁘게 생겼다고는 말하지 않으실 거다. 외모 컴플렉스는 내 마음의 그늘진 구석이다. 다른 사람은 내 외모에 관심이 없는데 지레 겁을 먹고 응달을 찾아 솟는다. 친구가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면 소스라쳐 도망치고 머리 자른 걸 알아보고 머리 했네 하며 인사를 하면 급하게 화제를 돌리느라 진땀을 뺀다. 컴플렉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진다. 이 그늘을 모른 척하면서 계속 살아가기는 힘들다. 게다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리가 된다.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기 싫다. 외모 컴플렉스가 만든 강박은 꾸미면 안 된다 이다. 열심히 꾸미고도 못생길 바에 내버려 두고 못생긴 편이 낫기 때문이다. 나는 외모에 지나칠 정도로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 기능에 충실한 것들만 바르고 입고 신고 들고 다닌다. 내 화장품은 무척 단순하다. 바르면 화장한 티가 나는 색조 화장품은 쓰지 않는다. 화장은 매일 똑같다. 분위기, 입는 옷, 계절에 따라 화장을 다르게 하는 사람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옷도 검소하게 입는다. 그 흔한 인터넷 쇼핑도 해본 적이 없다. 대부분 착한 동생의 옷을 얻거나 다은쌤 네, 딴 것을 사서 오래 입는다. 몇 감사합니다. 년째 매일 들고 계속 읽으면 돼요? 아니요, 마침표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놀래라.
몇 년째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은 엄마가 어디서 주워 오신 것인데 잠금 장치가 고장난 데다가 그 분해 가죽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다. 모서리는 닳아서 찢어질까 봐 걱정된다. 그래도 들고 다닌다. 간혹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제가 잘 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예쁘게 하려고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으니 외모는 투자 대비 효용이 별로인 것 같아요 하면서 속으로 부끄러워한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쓴다면 부끄럽지 않을 텐데 안 쓰는 척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민망하다. 예쁜 화장, 멋진 스타일링 알려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입을 벌리고 보는 걸 보면 척이 맞다. 외모 콤플렉스를 직면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화장을 지우고 로션을 바르면서 무심코 아,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동생이 갑자기 정색을 했다.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면 나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상하게 생겼다는 말은 평소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 그 말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동생의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땡 하고 머리가 울렸다. 나는 무례했다. 나 자신을 우습게 보았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각하게 되는 법이라 의식적으로 거울 속에 나를 친절하게 대한다. 차마 예쁘다고는 못하지만 너 매력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주고 소영쌤 웃어준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 때는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진 찍으면 영혼이 나간다고 하면서 사진 찍기를 병적으로 싫어하고 피해 다니는 짓도 그만두었다. 가끔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하는 용기도 낸다. 누가 있으면 뭐가 묻은 것 같아도 거울을 보지 못했던 부끄러움도 접었다. 여전히 사진 찍기는 어색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거울을 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 콤플렉스는 한 겹 정도 가벼워졌다. 컴플렉스의 친구인 강박도 함께 쪼그라들었다. 이제는 새 옷을 산다. 새 옷을 샀다고 말할 수 있고 립스틱 색을 바꾸면 티를 내면서 입술을 내밀 수 있다. 누군가가 예쁘다고 말하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느라 바빴던 내가 으쓱으쓱도 한다. 화장품 가게에서 용감하게 테스트 상품을 발라보고 옷가게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본다. 이렇게 한두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자위의 날이 올 것이다. 외모를 위해 돈을 쓰면서 수줍음에 몸을 비틀지 않고 잘 다듬어진 나를 보며 기특해하고 예쁜 옷이나 가방을 보면서 나와 어울릴지 생각해 보는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이런 강박이 있을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런 그 외모 자체보다는 그 몸매의 강박이 좀 있었어요. 제가 거의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이 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인 티를 내야 한다. 강박은 보통 깔끔함, 단정함을 지향하는데 내 강박은 오히려 어지러는 쪽이다. 남의 것이 반듯하고 깔끔하면 편안하고 기분 좋다. 내 것은 다르다. 나는 내 물건을 망가뜨리고 찌그러뜨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 강아지가 오줌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듯 그런 방식으로 내 것인 티를 낸다. 이런 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물건은 적당히 망가져 있고 내 공간은 꽤나 지저분하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숱한 잔소리를 들어왔다. 게다가 동생 때문에 나의 어지럼 강박은 살금살금 강화되기도 했다. 동생은 강박적으로 물건을 잘 챙기고 깔끔하게 관리한다. 나는 매일 쓰는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도 동생 것을 빌려 쓴다. 내 것은 이미 반쯤 망가져 충전을 하려면 각도를 잘 맞춰 꽂아야 하는데 동생 것은 새 것 같이 말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것보다 더 오래되었는데도 그렇다. 동생은 전자기기의 포장 박스를 버리지 않는다. 포장 박스에 본래 포장되었던 모양 그대로 기기와 부속품들을 넣어 정리한다. 성혜 씨, 승희, 승희요, 승희. 필요할 때는 설명서도 다 찾을 수 있게 보관한다. 미안합니다. 동생과 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 우산이다. 동생은 우산을 사면 몇 년 동안 깨끗하게 쓴다. 지금 쓰고 있는 우산은 9년 전 여름에 내가 사준 것이다. 색깔이 우윳빛이라 동생과 잘 어울렸다. 만약 내가 썼다면 접히는 부분에 금방 때가 타서 검정선이 생겼겠지만 그 우산은 여전히 보였다. 어렸을 때도 동생의 우산은 깔끔했다.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찾으면 곧장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예쁘게 돌돌 말려 있었다. 그런 반면 내 우산은 세월과 풍파에 연약했다. 내 우산은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인 나를 지키다가 바람에 살이 하나쯤 비틀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모양이 온전치 않았고 말아서 정리해도 가지런해지지 않았다. 주인이 착실하게 말려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니 수명도 짧았다. 살이 튀어나와 원단이 찢어지기도 잠금새가 고장나 펴지지 않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부득부득 내 우산을 고집하며 완전히 못 쓰게 되기 전까지 그 우산을 들고 다니는 오기를 부렸다. 한 줄기 물만 피하면 된다며 찢어진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홀딱 젖기도 했다. 우산이 아닌 다른 물건도 험하게 다루기는 마찬가지다. 너무 새 것 같거나 단정하면 물건을 쓸 때 조심스럽고 불편하다. 그래서 핸드폰을 새로 사면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지만 실수로 한번 떨어뜨리고 나면 안타까우면서도 후련하다. 새 신발을 신고 비 오는 날 진흙을 한번 밟으면 아까우면서도 편해진다. 누가 봐도 내 것인 티가 나야 마음 놓고 쓴다. 그렇다고 물건을 깔끔하게 쓸 줄 모르는 건 아니다. 내가 사용하지만 내 것이 아닌 업무용 책상이나 컴퓨터는 조심조심 깨끗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물건에 괜한 상처를 내며 무심한 척 내버려두는 행동의 밑바탕에는 내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다. 내가 어질러 영역을 표시해 둔 공간, 내가 망가뜨린 물건은 나만 쓸 수 있다. 티내기 강박은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소영쌤 자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속에서 편안하다. 간혹 아이들은 너무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물건에 깨물거나 핥혀 표시를 남기기도 한다. 소유욕의 발산이지만 옳은 표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교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어린 아이의 미숙한 마음이 이해가 된다. 미운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와 대상이 영향을 주고받는 흔적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그 흔적이 상처라고 해도 그렇다. 상처지만 추억을 과장하여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미숙함의 대상은 물건만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강박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따위의 방식으로 내 소유욕을 드러냈다. 데이트 후에 나를 집에 꼭 데려다 주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 남자친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하면 무척 불편해했다. 나는 남자친구가 마음 쓰는 것을 알면서 전화에 대고 외로운 척 서운한 척 했다. 혼자 오는 길에 호떡도 먹고 산책도 했으면서 그랬다. 그가 나를 배웅해 주지 못한 일이 그에게 길이길이 남는 상처가 되기를 바랬다.
흠집을 내려고 마음먹고 덤빈 건 아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은 무의식 중에 나온다. 말을 실행하려다가 아차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내가 쓰는 방법은 합이다.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합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말을 그친다. 실제 상황에서는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도 뒤로 물러선다.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다. 부끄러워도 같은 상대에게 두어 번 하면 합하기 전에 조심할 수 있다. 무의식적이었던 내 공격 포인트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강박은 괜히 강박이 아니다. 여전히 내 방, 책상, 책장은 적당히 엉망진창이다. 깔끔하지 않은 공간과 망가진 물건 덕분에 누구든 내 역량을 알아볼 수 있다. 내 강박은 그렇게 내 땅을 지킨다.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사람, 내가 핥히고 물어뜯는 사람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이거 시작한 지 몇 분 정도 됐죠? 20분이요? 20분 정도 됐습니까? 이게 한 30분 정도 해서 이걸 끊어야 돼서 혹시나 제가 과하게 읽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튀지 말아야 한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가르치셨다. 나에게 이상적인 삶의 기준은 평범이었다. 다은 쌤, 삶이라는 정규 분포 그래프가 있다면 딱 가운데에 있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20대 초까지 내가 상상한 평범한 어른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꿈을 펼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다. 나도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게 될 줄 알았다. 그 그림이 너무 당연했다. 평생 무난하게 살 줄 알았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삶은 평범의 궤도를 벗어났다. 낮에 일하면 밤에 잘 줄 알았는데 일을 많이 하려면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시간이 모자랐다. 여름에는 당연히 가족 휴가를 갈 줄 알았는데 돈과 시간이 없었다. 사는 게 바빴다. 바쁘니까 시간은 하루 이틀 단위로 여유 있게 지나가지 않고 뭉텅뭉텅 흘러갔다. 한창 춥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되고 금방 여름으로 바뀌었다. 내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때를 떠올리면 학교 축제 때 가수 김동률을 보고 반한 날, 꽃이 피었다고 학교 뒷산 정자에서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나 그 이후 바쁘게 보낸 시간은 석사 시절 회사 다니던 때 등으로 뭉뚱그려졌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명하지 않다. 평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 평범하고 싶었다. 평범하려면 일상을 뒤흔드는 큰 사건, 사고가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어제 같은 오늘을 지속할 수 있다. 마음을 나눌 좋은 친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화가 나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슬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삶의 희노애락에서 오는 충격을 평범하게 받아 넘길 수 있다. 평범하기는 참 어려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의 조건을 꼽아보면서 많이 울었다. 바쁘게 일하느라 몇 시간 자지도 못했는데 아까운 잠잘 시간을 쪼개 울었다. 텔레비전에 싱그럽고 여유로운 얼굴을 한 평범한 젊은이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당시 내 얼굴에는 그런 젊은이를 포함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다. 꼴 보기 싫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봤다. 평범하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니 급기야 온 세상이 고깝게 보였다. 나만 빼고 세상 모두가 평범하게 잘 사는 것 같았다. 평범하고 싶어서 괴로웠다. 혼자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평범 이하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평범 이상으로 따뜻하고 현명한 가족과 교회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 외롭지 않았다. 잘 살고 있다고 응원해 주었다. 내 삶은 함량미달이라 밥 한 그릇에 김칫거리도 못 되는 풀잎 몇 장 넣고 구역구역 먹어야 되는 밥상이라고 교회 언니에게 한탄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내 삶도 남들처럼 국이랑 고기 반찬도 있는 맛있는 밥상이면 좋겠다고 했다. 언니는 우리 민정이 밥상 비타민이었구나. 그래 어쩐지 너 만나면 기분 좋더라며 깔깔 웃어주었다. 밥상에 단백질 올리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잡아주었고 맛있는 밥을 사주었다. 평범하지 못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내가 정한 평범한 삶의 기준에 내 열등감이 담겨서 괴로웠던 거였다. 승혜쌤, 내 마음대로 정한 평범의 범위는 손바닥만 했다. 또 잘못 적어 불렀어요. 놓으세요. 제가 또 잘못 불렀어요? 네. 네, 승희. 그냥 승희. 오늘 승리할게요. 미안합니다. 소개할게요. 승혜야.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죄송합니다. 희라 그래. 네, 미안합니다. 승희요. 저기 철자가 희예요. 희. 맞아요. 진짜 근데 알겠네. 나는 자고 해로 읽는지 모르겠다. 아, 계속 읽겠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정한 어딘지 아시죠, 다들? 네. 네. 내 마음대로 정한 평범의 범위는 손바닥만 했다. 세상이 아니라 내 열등감이 문제라서 다행이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주어진 삶의 조건을 감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각자 독특하고 나름대로 평범했다. 모두에게 통하는 평범한 삶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현재 나는 어렸을 때 생각했던 평범과 거리가 멀다. 40대이고 미혼이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생각했던 평범으로 나를 옥죄지 않아서 힘들지 않다. 단지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을 뿐이다. 튄다는 거다. 40대 미혼 여성은 평범하지 않아서 주목을 끈다. 내 결혼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도 내게 결혼에 대해 걱정이나 조언을 한다. 내 결혼 문제가 불필요한 이슈가 되는 게 귀찮아서 결혼한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때문에 괴롭거나 슬프지 않다.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일상에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요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하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내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새로운 평범을 보탠다. 지금은 평범하게 이해되는 친절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삶을 잔잔하게 가꾸려고 노력한다. 평범이라는 좁고 완고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내 삶을 가져다 놓으려 애쓸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27분이네요. 그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까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어떠세요? 너무 집중이 잘 돼요. 감사합니다. 이름 잘못 불러서 죄송했는데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혜 씨 어때요, 승혜 씨? 저는 재밌어요. 너무 두근거려요. 울릴까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아, 그랬어요. 이게 집중을 유도하는 노림수였다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원래는 벨을 누르면서 땡 누구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정상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꿈을 봤습니다. 좋게 들어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한번 밥을. 대접. 네. 마라탕으로 사달라자. 마라탕 좋아요. 마라탕 못 드시죠? 누가요? 제가요? 네. 아니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마라탕이 뭐지? 이러면서. 아마라고 고민- 했어. 굉장히 고민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좋아요. 예, 언제 소영쌤이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